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구독자분들을 찾아뵙습니다. 네, 아마 저보다 훨씬 유명하신 분이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한국경제TV에서 고정 패널로 활동하시는, 그리고 새벽에 그 미국 주식과 해외 주식을 맡고 계시는 김선영 대표님. 당연히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저하고 인터 배틀을 간 영상이 잠깐이나마 주말에, 지난주 2주 전 주말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그리고 당연히 매크로 시황까지 모두 아울러서 투네쇼를 이제 2주에 한 번씩 라이브를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녹화를 찍을 수도 있고요. 아마 이제 김선영 대표하고 해외 주식 얘기도 엄청나게 많이 할 거고요. 국내 이제 개별 주식이나 업종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김선영 대표님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2주에 한 번씩 찾아뵐 거고요. 그리고 시간 여력이 되면 이제 김선영 대표님이랑 라이브의 형태로 뭐 실제 술 한잔 마시면서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콘텐츠를, 재미난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영 E클래스에 동시에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김선영 E클래스 좀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트럼프 그 관세, 이제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유예 발표가 나면서 이럴 때일수록 철저하게 펀더멘탈에 집중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지금 오늘 반등 나왔으니까 뭐 공격적으로 투자하자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펀더멘탈을 지금 공부할 때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짧게 준비한 내용은, 그러면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오늘 같은 날 반등 나올 때 엄청 크게 반등 나온 업종, 또는 반대로 시장 다 빠질 때 덜 빠진 업종, 그런 쪽을 수익률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밸류에이션, 그리고 실제 외국인 기관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좀 짧게 한번 빠르게 보려고 합니다. 반도체는 지금 코스피가 오늘 4월 10일 목요일 종가 기준으로 2%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도체가 딱 평균이에요. 지금 반도체 평균 수익률이 2%입니다. 그러니까 뭐 딱 그냥 지수 정도 수준 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반도체 단에서 차별화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코스피는 2% 상승했지만 DB하이텍 같은 경우 20% 정도 상승을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 28% 상승 나타냈고, 주성엔지니어링, 물론 코스닥이긴 하지만 24%, YC 같은 거 22%. 그래서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지수보다 초과 상승 나는 기업들을 그 업종 내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먼저 순위를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업종의 평균 밸류에이션을 비교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두 개 비교해보면, 삼성전자는 5%대 1월달 대비해서 상승 나왔지만 하이닉스는 지금 7% 상승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봐도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쪽에 투자하는 게 확률적으로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입니다. 바이오는 오늘 많이 올랐다기보다는 빠질 때 덜 빠졌어요. 지수보다 훨씬 선방했습니다. 그런 측면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트랙입니다. 역발상인데 빠질 때 덜 빠지는 거, 지수 올라올 때 지수보다 훨씬 초과 상승 나는 업종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바이오는 지수보다 부진했습니다. 평균 상승률이 마이너스 1.5%입니다. 이거는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동국제약 시가총액 7천억까지 소팅을 해본 거예요. 엑셀로. 그랬더니 평균값이 마이너스 1.5%가 나왔고, DD라는 거는 맥스 드로우다운이라고 최고점 대비 4월 10일 오늘 목요일 종가 기준 하락률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44%예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1월달부터 4월달까지 누적 9% 상승을 나타냈고요. 지수보다 초과 상승 났죠. 그러니까 당연히 봐야 되는 기업이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1월달부터 4월달까지 마이너스 9%예요. 무슨 얘기죠? 지수보다도 더 하락이 나온 겁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22%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어요. 지수보다 월등히 초과 상승 났죠. 그러니까 당연히 봐야 되는, 같은 바이오 내에서도 차별화된 수익을 나타내고 있고요. 얼마 전에 BBB 셔틀 관련돼서 기술 이전 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GSK랑 4조 발표 났잖아요. 그래서 역대급 계속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는 ABL 바이오가 지금 바이오단에서는 가장 탑 클래스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신고가라는 거는 왜 중요하게 봐야 되냐? 수급이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매물대가 얇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단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그나마 대웅제약이 지수보다 약간 아웃퍼폼 했다. 그래서 같은 업종 내 지수보다 초과 상승 나는 기업을 보자는 거고요.
덜 빠지고 올라갈 때 강했던 업종이 바로 LNG하고 조선 기자재입니다. 당연히 조선 포함이고요. 여기는 평균 상승률이 20%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1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이 12%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 최고점에서 이거 좀 잘못된데 숫자가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11.8% 최고점 맥스 드로다운이 마이너스 11.8% 정도고요. 하나오션이 93% 조선 기자재까지 통틀어서 하나오션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DD 값은 마이너스 6%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야 중간 지주사 성격을 갖고 있는데 가장 부진했어요. 마이너스 7%. 그런데 HD 한조가 가고 하나오션이 가고 삼성중공업이 가고 하나엔진이 가는데 한국조선해야 못 간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이 동승하는 흐름이 나올 건데 단기적으로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삼성중공업 역시 지수보다 월등히 초과하는 21% 상승률이 나타냈다. LNG라는 큰 프로젝트 안에 조선이 하위 개념으로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은 LNG 기자재 기업들이 있습니다. 성광밴드가 있고요. 한국카본이 있고요. 동성화인텍이 있고 세진중공업이 있고요. 원자력과도 연결되는 BHI가 있습니다. 성광밴드가 7% 지수보다 초과 상승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카본 역시도 지금 최근에 53% 신고가 영역에 있습니다. 월등히 좋은 지금 1월달 대비 3개월 동안 50% 넘는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동성화인텍 마찬가지입니다. 56%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다만 원전과 연결된 BHI는 지수보다는 초과 상승을 나타내고 있지만 순수하게 LNG 기자재 하는 쪽보다는 상승률이 좀 부진하다. 11% 정도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에 태강은 19%, S&T 에너지는 31%. 다 지금 보시면 한국카본, BHI, 동성화인텍, S&T 에너지, 태강까지 다 메인은 LNG 기자재를 하면서 거기에 또 다른 캐시카우로 원전이 엮이고요. 아니면 복합 화력이 엮이고 아니면 LNG 플랜트 또는 조선 기자재와 엮여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근데 상당히 지수보다 초과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 굉장히 투자하기가 편하죠. 예를 들어 내가 56%의 수익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 동성화인텍을 선택하지 못했더라도 내가 한국카본이나 BHI나 S&T 에너지나 태강을 선택했더라도 지수보다는 초과 상승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국카본부터 태강까지 최고점 대비 하락률은 마이너스 20% 안짝입니다. 그러니까 고르게 업황이 좋으니까 지수 빠질 때 덜 빠지고 하방을 잘 방어를 하고 지수 올라갈 때 월등히 초과 상승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LNG와 조선과 조선 기자재 모든 DD값, 맥스 드로다운을 봤더니 마이너스 28%로 굉장히 선방했다.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동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을 잘 결합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의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게 매일매일 체크해드리는 코스피와 코스닥 순매수 상위 보시면 하이닉스가 1등이었는데 이미 뺏겼죠. 4월달 들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한테 바로 역전되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계속적으로 기관과 외국인
합산 순매수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략 7,600억 정도고요. 외국인 수급에서는 7,500억. 그러니까 기관은 계속 팔았어요. 이제 막 사기 시작했는데 외국인 수급만으로도 기관과 외국인 누적 합산 1등이 됐고요. 그냥 여기 있는 종목에서만 봐도 모든 투자 아이디어가 다 나온다. 왜 방산이 좋냐? 하나 에어스페이스만 코스피 순매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4등에 현대 로템이 있고요. 12등에 한국항공 우주가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에도 방산이 계속 들어가요. 거래대금 상위에도 제약바이오가 계속 들어가요. 근데 심지어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도 방산과 제약바이오가 계속 들어가요. 그러면 당연히 방산과 제약바이오를 봐야 되죠. 왜? 시장보다 항상 우리는 지수보다 초과 상승나는 업종에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다시 플러스 수익으로 바뀌면서 외국인 기관 순매수 5위권까지 들어왔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오늘 15% 가까이 상승 나왔던 이수페타시스, 버릴 종목이 하나도 없어요. 현대모비스, 좀 부진하죠. 한국항공우주, 두산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어제 방송한 APR, 다 시장에서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에서 절대 빼먹을 수 없는 후보군들입니다. 방산, 조선, 미용의료기기, 화장품, IT 소부장, 원전, AI 인프라. 큰 틀에서 굵직굵직하게 업종군을 묶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코스닥 한번 빠르보겠습니다. 항상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등이었어요. 그런데 1등이 불과 4월 달부터 카페24로 바뀌었습니다. 외국인 기관 순매수 1등인데 당연히 봐야죠. 굉장히 재미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고요. 카페24. 큰 틀에서 보면 유튜브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회사고 유튜브의 쇼핑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이 카페24입니다. 매출과 이익에 대한 성장성도 높은데 안정성까지 갖고 있는 회사죠. 카페24 너무 궁금하다 그러신 분들은 카페24 분석 댓글 꼭 달아주세요 하고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의 아무 관심이 없는데 가장 선수들 중에 선수들하고 할 수 있는 사모펀드가 가장 좋아하는 기업이 미용의료기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서 상장 폐지시켜버려요. 루트론이 그랬죠. 제이시스 메디칼 그랬죠.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요. 그냥 멀티플까지 낮아요. 다 지금 순위권에 들어왔습니다. 휴재 3등이고 파마리서치 5등이요. 근데 보면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휴재 18% 올랐고요. 파마리서치 33% 올랐습니다. 그럼 얘기하죠. 야, 휴재라고 파마리서치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비싸잖아. 아니죠. 주가 올라간 만큼 같이 EPS가 같이 상승했다고요. 주가가 이만큼 올랐는데 EPS가 더 빠르게 올라가면 더 멀티플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는 거죠. 엔비디아가 주가는 50% 올라가는데 멀티플이 EPS 상승률이 140%씩 증가하니까 계속 목표가가 상향 조정되거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 게 가장 유리할까요? 사람들 기대값은 낮아요. 그런데 그 회사의 EPS 성장률은 계속 폭증하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매력이 있겠죠. 근데 지금은 휴젤이나 파마리서치도 EPS 성장률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펀더멘털 이슈가 무관하게 빠진다? 그러면 휴젤이나 파마리서치에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배동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을 잘 결합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 브레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의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눈여겨봐야 될 게 바로 엔터 미디어입니다. 정배열되어 있는 형태에서 차트의 모양을 예쁘게 만들면서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신규로 들어오는 업종들, 바로 엔터입니다. 엔터. 옛날에 뽀로로가 아이들의 대통령이었다면 핫쇼핑 아시나요? 핫쇼핑? 새로운 아이들의 대통령. 이 핫쇼핑이 다른 기업들하고 이렇게 협업을 많이 해요. SAMJ 엔터, 여기가 또 8위권에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올라왔고요. 디어유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코스닥 최근 외국인 기관 순매수 상위에 미디어 엔터가 계속적으로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높은데 주가는 못 따라갔고요. 근데 이제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필두로 실적이 엄청나게 미디어 엔터가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SM이 최근에 외국인 기관 순매수 6위, 7위를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외국인 순매수 5만이면요. 지금 4위권이에요. 4위권. 합산이 7만 7천이라서 7위지만 외국인 순매수는 4위예요. 여기도 관세 이슈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으로 상당히 주가가 좋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없다. 멀티플은 낮다. 근데 멀티플 낮은 것보다 실적 개선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중에 유일하게 기간 순매수 6만 2천 주 1월달부터 4월달까지 계속 1등이에요. 근데 재미나죠? SM 6만 7천이에요. 간발의 차이로 1등을 뺏겼어요. 바로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저희가 김선영 대표하고 인터배터리 가서도 가장 인상적인 인터배터리에 인상을 남겼던 기업입니다. 대주전자 재료는 실리콘 응급제에 들어가는 퍼센테이지도 많아지지만 적용 차정이 드라마틱하게 확대가 되는 원년이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캐파로도 압도적인 1등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주전자재료는 실적이 나오면 업데이트 해드릴 거예요. 여전히 기간 순매수 압도적인 2등이다. 아마 올해 1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거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수 빠질 때 하방을 강하게 지지하는 것, 덜 빠지는 업종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자. 두 번째, 지수가 4%, 오늘 6% 가까이, 4% 가까이 5% 가까이 올랐죠? 지수 5% 오를 때 10% 이상의 상승, 압도적인 초과 상승 나는 업종을 보자. 세 번째, 같은 업종 내에서 삼성전자 2% 오르는데 하이닉스 7% 오르면 더 초과 상승 나는 업종, 더 초과 상승 나는 기업을 보는 게 맞다. 항상 평균값 대비 초과 상승 나는 기업을 보자.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사람들의 기대가, 멀티플, PER이든 PBR이든 PSR이든 EV, EBITDA든 사람들이 보는 멀티플 값은 낮아지는데 실제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EPS 성장률은 올라가는 거. 그런 대표적인 게 미용의료기기가 있었는데 선수들 중에 사모펀드가 엄청나게 투자하니까 급속도로 개인 투자자는 안 사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사니까 미용의료는 멀티플과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의 레벨이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죠? 재밌죠? 근데 엔터, 지금 외국인 기관 코스닥에 엔터가 미친 듯이 들어오고 있어요. 사람들의 기대값은 바닥이에요. 근데 실적은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되고 있다. 또 그런 업종이 뭐가 있을까요? 건설. 사람들 기대값은 바닥이에요. 근데 갑자기 건설회사들이 현대건설이 원전이랑 연결이 되고, 사람들 기대값은 낮는데 멀티플, EPS가 개선되는 그런 업종을 한번 눈여겨보자. 그래서 저는 오늘 반드시 공부해봐야 될 세 가지 업종, 제약바이오, LNG 기자재, IT 소부장,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부터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제 김선영 대표랑 하는 투맨쇼 진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김선영의 E클래스 채널 가시면 글로벌 주식, 미국 주식, 매크로 시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꼭 가서 구독해 주시고요.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 이탈률이 3%가 안 됩니다. 그래서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재미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